기출문제요. 부동산 시험과 649페이지요. 실명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간단하게 실명법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명법은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이 아닌 것. 그럼 명의신탁이 아닌 것, 그럼 명의신탁은 뭐다? 그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 것, 이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가등기 담보권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담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를 뭐란다?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네 가지는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럼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은 유효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되냐면 제8조요. 제8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먼저 법령상 제한의 회피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이요.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령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세 포탈했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이 조건으로 붙어요. 이런 거 조건으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부부간이요. 부부간의 명의탁하고요. 그 다음에 종중하고 종혼간이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경우는 명의상 약정이 유효, 물권 변동이 유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해요. 원래 명의신탁은 무효거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냐? 물권 변동 있죠. 물권 변동이라는 것도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란다?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죠.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이단 말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이 유효이죠. 유효. 명의신탁이 유효이면 명의신탁을 말 수 있냐?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라든지 말소 등기라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 이 등기는요,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을이 소유자가 되고요.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신탁자, 수탁자 관계를 뭐란다? 대내 관계라고 얘기해요. 대내 관계는요, 소유자는 항상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아무리 등기가 유효해도.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그럼 병을 제3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제3자의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는 것이요.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요, 우리가 이제 제8조에 관한 것인데, 제8조는 항상 이렇게요. 뭐가 되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내관계라고 하고 이것을 뭐란다? 대외관계 이렇게. 대외관계. 이것을 대외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내관계, 대외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8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좀 이따 보고요. 이 두 가지를 일단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이에요. 양자간이라는 것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한다? 신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을 있죠? 을이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뭐라 한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죠.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냐 무효이냐? 원래 무효예요. 무효니까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을 뭐를 못한다?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요.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물권 변동도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 무효인데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제3자인데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요. 만약에 이 병이요. 여기에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적극 가담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중간생략형 등기 명시탁이죠. 중간생략형 알겠죠? 등기 명시탁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실제적으로는요. 이래 보면 이 건물이 누구 거냐? 병소유죠. 병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이 병을 뭐라 한다? 악이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 이 병이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이걸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잖아. 아무 말이 없으면요.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요. 등기 청권 행사를 하죠. 이렇게 등기 청권 행사를 해가지고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뭐라 하게 된다?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 알겠죠? 갑이 소유자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갑이잖아요. 갑이면 여기서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신탁, 수탁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사가지고 등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신탁자가 돼가지고 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다시 명의신탁약정을 하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단 말이죠. 무효니까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뭐를 못한다? 해지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이 수탁자 있죠? 이 수탁자 앞으로 뭐라 하게 된다?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요. 갑한테 하지 않고 이렇게 을한테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무효니까 이 사람은 물권 변동은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 이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을 앞으로 되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면 누군가가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다, 병이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 청구는 누가 하냐? 병이 말소할 수 있고 갑이 말소할 수 있죠. 병은 누구냐?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갑은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소유자가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 직접 등기를 말소하고요. 그 다음에 갑은요, 어떻게 한다? 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1번 병했어요. 자, 2번요, 을이죠. 을 앞으로 을의 등기를 이렇게 말소를 하죠.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갑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복귀가 되죠. 그러면 병하고 갑하고 등기를 뭐예요? 계약은 유효이죠.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갑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요 3번이요. 이 갑은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말소 청구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냐? 진정명의.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은 1번 이렇게요. 병에서 2번이요.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죠. 을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3번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요. 병이 뭐라냐? 을한테요.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죠.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병이 하는 거죠. 그런데 병하고 있는데 이 3번이요.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오늘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죠. 왜요? 자기가 분명히 소유자인데 아니 갑자기 또 병이 소유자가 된 것이죠. 자기가 샀는데 건물을요. 그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병은 지금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완전 을은 갑은 소유자가 등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이 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이 회복이 됐죠. 그런데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요. 어떻게 한다? 갑은 병한테요. 갑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갑은 병에게 뭘 할 수 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지 대금을 반환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 있죠?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여기서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걸 중간 생략키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약 명의 신탁은 이렇게 갑을 뭐란다? 신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을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을 약정을 하죠. 그런데 이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란 말은 명의 신탁을 뭐를 못한다?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자금을 주죠. 그래서 매매대금 5억을 주면서요, 을한테 뭐라냐? 너가 좀 사와라. 매수인 이렇게요. 어느 집을요? 여기 병의 집을, 병을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인하고 이 수탁자 사이에요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이 병이 선인 경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모를 경우는 계약 자체가 유효이기 때문에요, 병이 을한테 뭐라 하게 된다?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계약 명의 신탁은 명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을이요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런 경우는 선인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는 완전히 대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수탁자가. 그래서요, 어떤 걸 안 되냐? 갑은 을에게요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요. 갑은 을한테요. 도리어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자금 5억을 줬고 을은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갑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 있죠? 5억 상당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자금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의 일종이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매도인이 악의이면은 중간 생략형하고 똑같죠.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 수탁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소유권은 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 중에서 을하고 병 중에서 무조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갑이 을에게 어떤 것을 청구한다?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이 건물을 처분해가지고 자금을 달라거나, 갑이 을한테요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하라거나, 갑이 을한테요 자기하고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넘겨달라거나, 아무튼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그것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된다.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문제, 경매요.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경매됐을 때는 여기는 매도인이 매매일 때는 선인 악의를 따지잖아요. 경매는 뭐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매도인의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선이 악임을 불문하고, 무조건 수탁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여기서 수탁자는 뭐다?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즉 그러니까요, 이 을이라는 경매에서는 경락인이죠. 경락인이요, 갑의 돈으로 자기가요 병의 집을 경락받아간 것을 병이 알았다 이 말이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경매에 있어서는 그것은 공법상 영향이 비슷하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경락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고,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선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악일 때는 수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 학경 요약노트 있죠? 요약노트 보면 딱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알겠죠? 이것만 딱 보면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전부 다예요, 명의신탁은. 그런데 여러분 이 명의신탁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민법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두 문제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이 부동산 실명법이 또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개사법 있죠,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강의는요 뭐 지금 한 20분밖에 안 됐잖아요, 설명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분에 하나씩.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요즘 기출문제 649페이지를 보셔요. 649. 자, 부동산 실명법이죠. 1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이러면요, 봐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8조로 보면, 이 8조에서는 뭐냐면 부부죠. 우리가 민법에서 부부라는 것은 법률혼은 부부라고 그래요. 법률혼. 그러니까 사실혼은 부부가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명상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면 언제 왔어? 옆줄 긋고.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돼. 자, 2번요.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줄거. 위법한 목적. 이걸 뭐라냐? 이걸 얘기해. 위법한 목적은 이 세 가지. 법령상 자녀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병 면탈의 목적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는 목적이 없는 경우. 이것을 얘기해. 이러한 경우는 그때는 어때요? 약정시에 소급하여 그에 틀렸어.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죠? 혼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이다. 이렇게. 2번 틀렸죠? 3번은요.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요. 명의신탁자는요. 명의신탁은 뭐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하죠. 해지. 무효 동그라미, 해지 동그라미. 무효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왜? 왜 무효인 경우는 해지를 못할까? 왜 무효인 경우는 해지를 못할까요? 응? 뭐 우리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자, 양요 2월 10일 여기요 2월 20날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 오늘부터 해지는. 알겠죠? 해지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효력이 없어. 근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는 해지는 여기까지는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가 돼. 효력이 없어. 오늘부터 효력이 없고 오늘까지는 뭐가 되고 유효이가 이 말이잖아요. 근데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는 처음부터. 이건 무효잖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효하고 해지는 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알겠죠? 해지는 뭐예요? 유효였던 법률 관계를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니까. 그래서 명상약정이 무효이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명상약정 그 자체 명의신탁 줄고요. 명의신탁은 여러분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그래서 명상은 선량한 분석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가 없다. 5번 갑과 을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근데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뭐랬다?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조금은 여러분 읽을 때 조금 어때요? 일단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예요.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부동산 그 자체. 아까 말했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 여기서 여러분 3번 봐봐. 3번의 명의신탁이 무효죠. 무효면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 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2번은요 2006년 한 엑스도의 경매되죠. 경매.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 이런 봐봐. 이런 여기 봐봐. 우리가 어느 것이 중간 생략이고 어느 것이 계약 명의신탁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가장 구별하기 쉬운 건 뭐죠? 이것이 계약 명의신탁인지 중간 생략인지 어떻게 가장 먼저 구별할 수 있죠? 뭘 가지고? 매수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매수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신탁자냐? 수탁자냐 이 말이죠. 알겠죠? 항상 등기를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수탁자면 매수인이 직접 계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이다 해봐. 그러면 우리가 명의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탁자가 매수인이다 말은 신탁자는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하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탁자가 매수인이 됐다 이 말은 등기는 수탁자인데 그럼 결국 매수인은 신탁자는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중간 생략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계약 명의신탁은 뭐죠?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가 등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수탁자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계약을 수탁자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유효이죠. 그런데 계약은요, 신탁자가 있어.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돼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간 생략은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돼. 계약 명의신탁은 누가 돼? 수탁자. 그러니까 계약은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은요, 엑스토이 경매결제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 을의 이름으로 줄고 을의 이름으로 매각, 을의 이름으로 매각은 경락이죠. 경락을 받았단 말은 뭐죠? 매수했단 말이에요. 을이 매수했다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을 이름으로 뭐가 있다? 등기가 됐다잖아요. 그걸 이걸 뭐란다?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상 약정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하지만 수탁자는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을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소유자다 이 말이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 알겠죠? 2번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다? 을 수탁자다. 3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병에게 수탁자, 신탁자가 자기 것 아니다. 아니죠. 아닌 것을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 아, 이러면 몰라? 569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계약 자체는 지금 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지시? 돼야 안 돼요? 이런 봐봐. 여기 계약명의상 얘기 한번 봐봐. 계약명의상에서 뭐라고 그랬어? 계약명의상은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어쩌고 저쩌고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딱 알면 돼.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탁자 스스로가 신탁자한테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 것이 왜? 지금 수탁자는 신탁자의 돈으로 집을 샀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돈을 샀으니까 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죠.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그냥 집으로 가져가.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집으로 가져가. 그걸 대물 변제라고 그래.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상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돼 안 돼? 안 돼.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액션 요약 노트 있죠? 액션 요약 노트 그림 그려진 거, 그 그림 그려진 것에서 맨 뒤에가 아마 맨 뒤에 아마 명의상일 거예요. 맨 뒤에가. 그걸 잘 보시면 돼. 맨 뒤에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알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리가 잘 된 컴팩트하게 돼 있는 것이. 알겠죠? 오케이. 웃었으니까 창피하니까 빨리 봐. 자, 4번 누구의 지시? 갑의 지시.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X 토지를 매각한 후 처분대금을 갑에게 반환. 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5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정은 뭐를 보문하고 악을 보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럼 여러분 2번에다 써. 밑에다가 계약이라고 써. 계약. 2번 문제 제목입니다. 계약 명의상이다 이 말이죠. 3번은요 2007년 갑은 병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 줄고, 지금 누가 지금 했냐? 갑이 샀죠. 갑이 누구다? 신탁자죠. 병이 누구다? 매도인이죠. 을이 누구다? 수탁자죠. 명의상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무효. 분석하면서 끝나는 거. 이건 뭐다? 계약이다 중간이다. 계약이다 중간이다. 누가 계약했어? 갑. 등기는 누가 풀어? 을 앞으로. 계약은 갑인데 등기는 을이야. 그러니까 중간이지 뭐예요? 알겠죠? 됐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등기. 유효 무효. 알겠죠? 그러면 병은 동그라미. 병은 선의이다 악의이다? 악의. 왜? 누가 오게 하겠어? 병은 갑하고. 그런데 등기를 누가 풀어? 을에게. 그러면 갑과 을이 꿍꿍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자, 1번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뭐를 했다? 소멸하였다. OX? X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림을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그림을. 뭐죠? 명의상은요 되게 간단해. 그림 보면 돼. 병하고 갑하고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청구권 있다? 권리의 반대가 뭐예요? 의무잖아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왜? 갑과 병과 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 유효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3조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은 유효이니까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의무가 소멸했다. 틀렸죠? 2번 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병은 누구죠? 병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자. 여기 한번 봐봐. 말소 청구요. 병은 누구다? 소유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직접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갑은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봐.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론을 들었으면 그 이론이 이 문제 지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빨리 깨우쳐야지 고생을 덜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별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대내적으로. 대내고 대외고 필요 없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병이 명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 병이 명상약정을 알지 못한다. 갑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갑과 병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다. 5번. 병은 명상약정의 해지. 여러분 뭐라고 했어 방금? 무효라고 그랬죠. 명상 무효라고 그랬죠. 해지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해지하고 틀렸어. 해지하고 틀렸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번 밑에다 뭐라고 써야 돼? 중간 이렇게. 자, 4번 한번 볼까요? 2013년 10월 26일 11.6이네요.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 친구 을하고 명상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그 후 갑은 병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등기. 인생 끝났네. 갑은 누구다? 신탁자. 병은 누구다? 매도인. 을은 누구다? 수탁자.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 앞으로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현재 엑스토지는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다?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어?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2013년 지금 2018년이죠? 갑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 중요해. 자, 그럼 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시효취득이 될 것인가? 시효취득을 요건을 구비했다, 구비하지 못했다? 구비하지 못했죠? 왜? 2013년이고 지금 2018년이죠? 5년밖에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걸 얘기해 봐봐. 지금 이 갑이요, 병한테 이걸 샀어. 사가지고 갑이 지금 물건을 넘겨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원래 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인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죠. 유효니까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지금 점유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알겠죠? 그럼 볼까요? 1번.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2번요? 맞는 말인데? 답이에요? 원참. 이걸 누가 또 이걸요? 답으로 하겠어요? 밑에 다 읽어보겠죠? 2번요? 갑은 병에게요? 갑은 병에게 X토지의 등기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봐봐요. 갑이 병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일단 등기를 뭐라고? 대위에서 말소하고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병은 누구다? 소유자. 갑은 동그라미 2번. 갑은 동그라미 을을 대위, 병을 대위. 그렇게 쓰란 말이에요. 병을 대위. 3번. 병은 누구라면 병은 직접. 왜? 병은 누구니까? 소유자. 소유자니까 어떻게? 직접.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병을 뭐를 해? 대위.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 무효죠.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무효죠. 지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지금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명의상약정이 무효인데 이것을 해지하고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보존 청구,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요. 자, 25번은요 2009년 9월 9일 X부터에서 여러분 4번도 써 밑에다가 중간 이렇게 중간. 자, 5번은요 2009년 9월 9일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상, 여자친구와 명의상 하면 큰일 나. 알겠죠? 정해진 약정을 하고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서. 그럼 뭐야 이게? 지금 봐봐 다시 갑은 누구다? 신탁자. 못된 여자친구는 뭐다? 수탁자. 명의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줄거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러니까 수탁자가 매매 계약을 했죠 매수인. 이걸 뭐란다? 5번 밑에 써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런 말이죠. 계약 명의 신탁 딱 알 수 있죠? 선의의 병 줄거 선의의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이퀄 을이 소유자. 자신 명의로 등기 을이 소유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 갑과 을의 명상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처음 봐봐 계약명의사 갑하고 을 중에서 완전한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상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에게 매수 자금은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매수 자금을 주지 않으면 뭐를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명사은 무효이고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 자금 애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맨 끝에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틀렸죠? 우리 지금 문제에서 병은 누구라고 돼 있어? 선의. 선이면은 누가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을이 스스로 자유로 하면 스스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 주고 갑에게 이전 등기 을이요 스스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서 이것을 써 대물변제의 일종 대물변제. 갑은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계약 명상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어쩌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어쩌고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을 딱 알고 있으면 돼. 기준이니까. 자, 6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줄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래서 갑이 바로 옆에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그러면 가장매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지금 갑은 을에게 자신의 갑은 을에게 등기해줬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갑하고 을이 짜고 있으니까 통정의 표시서 무효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병이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건 지금 얘는 지금 누구예요? 악이죠, 악이. 그래서 병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갑은 악의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나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이요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똑같죠 지금? 그럼 원칙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에는 공시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그건 맞아. 그런데 병이 선이라면은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가 짜고 있다면 가장매매 무효이죠. 그런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갑하고 을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병은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선이이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오냐? 우리는 여러분요 통정의 표시하고 명의신탁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서울대 교수님 모 선생님은 그런 얘기했단 말이죠. 왜 우리 법에 통정 허위 표시한 것이 있는데 굳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만드냐? 여기 대해서 아주 반발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명의신탁이란 말하고 통정의 표시는 너무나 유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요 뭐가 나왔죠? 통정 허위 표시가 하는 지문들이 같이 섞여 나온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3번은요 만약 X 토지에 대한 갑과 을과의 명의신탁 그런데 그 명의신탁이 유효 명의신탁이 유효란 말이죠. 그러면 뭐죠? 을이 그러면 을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4번은요 X 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유효한 명의신탁.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뭘 했다? 적극가담.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을과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취급받는다? 을이 소유자로 취급받죠. 알겠죠? 그런데요 병이 뭘 했다? 적극가담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5번요 유효한 명의신탁이게 하여 X 토지의 등기가 을 명의로 됐다.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을이 이를 임의로 정하지 못한 수탁자가 여러분 수탁자가요 임의로 처분하면은 제3자인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말 있다. 됐죠?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명의신탁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7번 한번 보셔요. 7번 한번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갑과 을은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상 약정을 통하여 병소유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했다 이 말이죠. 지금요 명의상 약정이죠. 그럼 무효죠. 그런데 그것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 원래 누구 건데? 병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뭐 중간 명의상이다, 중간이다, 계약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지문을 통해서 읽어야지. 지문을 통해서. 자 1번요 갑이 X 건물을 매수했죠. 자신에게 이전 등기 없이 곧바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줬다. 갑이 누구죠? 신탁자가 매수해가지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중간생략이죠. 중간생략. 그러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런 봐봐 중간생략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병은 여전히 지금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이전 등기 없이 곧바로 을에게 등기를 이전했죠.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병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병은 갑에 대해서 등기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맞죠? 자 2번은요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 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갑은 명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A가 누구죠?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자 3번은요.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명상약정에 대해서 계약 명상이죠. 계약 명상에 대해서 선이다. 선이. 여기 그럼요. 우리가 계약 명상이죠. 계약 명상은 매도인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유효하다 틀렸죠. 4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계약 명의상을 알고 있었다. 알고 그럼 병이 악이다. 병이 악이면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고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다. 위법한 목적이 없다. 이런 위법한 목적이란 말이 뭐죠? 영영 법령상 제한 회피, 강제표 면탈, 조세 포탈 이 말이죠. 이런 목적이 없다면 알겠죠? 그러면 뭐죠?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그래서 갑은 명상약정이 유효니까 명상약정이 뭐라고? 해지하고 유효니까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줄거 8년에 뭐라 했다? 말소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말소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는 왜 해지란 말이 나오냐? 명의상 약정은 뭐다? 유효. 그래서 명의상을 해지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종합적인 문제죠? 자 8번 봐봐. 갑은 조세포타 강제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 이 말이 있어야 돼. 항상 전제 조건으로 배우자네. 배우자 부부간이네. 그럼요 배우자 을과 명의상 약정 줄고 명의상 약정 유효. 두 번째 조명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 알죠? 둘 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8번에 1번 봐봐. 을은 이렇게 되냐? 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을은 갑에 대해 X 토지의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요 갑에서 갑하고 을하고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한번 봐봐. 명상이 아무리 유효라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대내관계에서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아니죠. 신탁자와 수탁자는 명상약정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뭐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 갑이 이걸 병에게 매도했다 이 말이죠.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지금요 갑하고 을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 그러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 걸 처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타인의 권리는 내 것이 아니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의상의 유효일 경우는 그 명의상의 유효든 무효든 간에 관계없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신탁자가 직접 처분했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소유 물건을 처분한 것이지 타인 소유의 것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3번 정의 X 토지를 불법 점유 줄고요. 정의 불법 점유 항상 여러분요 불법 점유 그러면 제3자죠. 제3자로서 제3자가 있으면 항상 기준이 뭐다? 제3자가 있으면 기준이 항상 뭐다? 기준은 등기다. 등기. 현재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 수탁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 절대로 안 돼. 알겠죠? 누구로 해서? 을을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그것은 제3자 입장이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자를 정한다. 그럼 명의상이 유효일 때 명의상에 관한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4번 안 했어요?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이렇게 됐죠. 병이 을로부터. 그럼 을은 뭐죠?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를 본다? 을.
그러니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이 경우도 적극 가담한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병이요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4번처럼 뭘 하게 되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적극 가담이 없으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건 실문법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9번 한번 보셔요. 9번까지 하고요. 10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부당한 실명법이죠. 상의 명의상이죠. 1번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이거 뭐죠? 강제 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다 이 말이죠. 부부간의 명의상은 유효이다. 기억 맞죠? 그 다음에 2번 뭐죠?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이네. 큰일 날 뻔했네. 앞이 아니겠네요. 알죠? 그냥 부부간은 맞는데 사실혼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사실혼은 무조건 무효이다. 알죠? 부부간의 명의상은 허용된다. 앞에 사실혼 X. 니은 실명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 신탁의 경우 상호명의 신탁 몇 번 얘기했어? 상호명의상을 여러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공동소유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 상호명의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구분소유적 공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내 테스트한 거 아니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OX.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OX. 여러분 진짜 몰라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OX.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에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이러면 이게 시험에 몇 번에 나왔는데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뭐예요? 일필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것을 분양을 했죠. 분할하고 나서 분양을 했죠. 각자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분양받았으나 등기만 대외적으로 공유로 등기한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가 뭐가 돼 있어? 분할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상호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은의 두 번째 조건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의 소를 지게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지게 한다. OX, X. 알죠? 절대로 안 된다. 해소할 수 없다. 맞죠?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죠. 맞죠? 그래서요, 무효인 명상 약정에 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 타인 명의가 뭐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어쩌졌죠?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 OX, X. 명의 신탁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게 틀렸죠? 늘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죠. 수탁자가 제3자.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